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97%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째 어르신들의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진료해온 78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보다 보면요. 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몸이 더 망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최근엔 양산에서 올라오신 79세 이한규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언덕길을 1시간씩 걸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지만 몇 달 지나니 다리가 점점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오셨답니다. 그게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이 무리해서 염증이 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은 빨리 지치고 관절은 빨리 닳고 오히려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올바른 운동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운동하면서 수명을 줄이는 최악의 습관 요거로까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시면 이 사실을 모르시고 운동 열심히 해놓고 왜 몸이 더 아픈지 몰라서 속상해하시고 병원비만 자꾸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요. 이런 건강한 정보를 앞으로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고 혹시 중요한 영상 놓치실 일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나도 이거 따라 했는데 이상하게 힘들더라. 어쩐지 운동하고 나면 더 아프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 드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의 댓글창은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공간입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을 망치는 아침 운동 루틴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인 줄 알고 오랫동안 실천해 오신 건데요. 사실은 몸에 큰 무리를 주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동하러 나가시는 경우 많으시죠. 새벽 6시도 안 돼서 공원 걷고 헬스장 가고 러닝머신 위에 서 계시는 어르신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아침에 가장 굳어 있습니다. 밤새 천이 떨어지고 관절 주변에 윤활액도 적어지고 혈압은 올라 있고 근육은 말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심장은 급격히 부담을 느끼고 허리와 무릎은 제일 약한 순간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무릎을 접질러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며칠 전엔 전주 사는 76세 김희선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1시간 빠르게 걷는 걸 수년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리에 통증이 자꾸 오고 아침에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생기더라고요. 검사해보니 관절 주변 근육이 다 말라 있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반복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침 운동이 전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아침에 곧바로 걷거나 뛰는 것. 그게 관절을 망가뜨리고 수명을 갉아먹는 운동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방 안에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근육이 깨어나고 심장이 놀라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몸이 풀리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관절의 긴장도 풀리고 심장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훨씬 좋고 부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강도를 무조건 낮춰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30분 걷던 걸 10분부터 시작하고 속도도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걷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무릎의 수명은 몇 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아프신 채로 공원 걷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꼭 이 루틴 바꿔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아침 운동 바로 했는데 오늘은 스트레칭부터 해봤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실천하는 느낌으로 더 힘이 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릎을 망가뜨리는 운동 자세 쪼그려 앉기 운동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 듣고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TV 보시면서 스쿼트 하듯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걸 10번, 20번씩 반복하시죠. 젊을 땐 괜찮았던 자세지만 지금 이 나이에 그걸 반복하면요, 무릎 안쪽 연골이 닳고 관절이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며칠 전 경남 거창에서 올라오신 75세 박정옥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운동 삼아 매일 쪼그려 앉기를 50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허벅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라고 하셨지만 몇 주 전부터는 앉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진찰을 해보니 무릎 연골이 반복적인 압박을 받아서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관절 사이에 물이 차고 언젠가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할 상황이었죠. 쪼그려 앉는 자세,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꺾인 상태로 하는 스쿼트 동작은 60대 이후에는 절대 추천드릴 수 없는 동작입니다. 그럼 이 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꿔주세요. 단,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발은 어깨 너비로 시선은 정면으로 두고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둘째, 무릎에 힘을 주기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는 느낌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속도를 줄이고 횟수도 줄이면 오히려 관절에는 부담이 적고 효과는 더 좋습니다. 셋째, 무릎이 시큰하거나 소리가 난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운동을 계속해야 하니까 참고 해야지 하시면 그건 더 큰 후회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TV 보시면서 쪼그려 앉기 운동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동작이 무릎을 조금씩 아프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바꿔보세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 방법 해보니까 훨씬 편하다 싶으시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무릎에 덜 무리가 가요.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운동은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아프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 사이에 제일 인기 많은 운동, 바로 등산의 함정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천천히 이어서 들어보세요.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심폐습관, 무리한 등산입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다.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켜준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과거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니까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등산은 가장 심장에 무리를 주는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오르막길,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가파른 구간을 한 번에 쭉 올라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젊은 사람들도 심박수가 크게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어르신들 몸엔 심장을 놀라게 하고 호흡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험한 자극이 됩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는 74세 조용남 어르신,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산 정상에 올라서 숨 쉬면 기분이 좋아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주 전 산 중턱쯤 올라가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친구분이 브레게이쇼구를 부르셨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협심증이 진행 중이었고 그 등산이 바로 심장의 마지막 경고를 보내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숨이 찰수록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호흡이 막히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느낌이 들면 그건 내 몸이 지금 멈춰야 해 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만약 등산을 하신다면 경사완만한 둘레길 같은 산책길 수준의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혹은 핸드폰과 비상연락수단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반드시 앉아서 쉬는 시간을 넣어주세요.
심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몸 전체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등산 후에 무릎 통증이 생긴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내려오는 길에서 관절에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등산하실 땐 반드시 스틱을 사용하시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틱은 허세가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는 지팡이 같은 도구입니다. 혹시 지금도 산에 오르니까 땀이 쫙 나서 좋아. 근데 요즘은 숨이 좀 차고 발이 저리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발짝 천천히 한숨 더 여유롭게 심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등산은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괜찮을 때 나에게 맞는 길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만이 진짜 건강한 등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르신들께 특히 자주 발생하는 어깨 통증의 원인, 바로 팔 운동 잘못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이어지는 이야기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네 번째, 팔을 망가뜨리는 운동 습관, 무리한 팔 근력 운동입니다. 팔에 힘이 있어야 혼자서 옷도 입고 밥도 차리고 화장실에서도 몸을 지탱할 수 있어서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 운동 방식이 잘못되면 어깨 관절이 망가지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0세 이봉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건강 채널을 따라하며 양손에 생수병을 들고 하루에 30번씩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며 흔드셨다고 해요. 팔이 아프지만 참고하면 강해지겠지 하셨는데 어느 날은 팔을 아예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회전근개 손상이었습니다. 이건 어깨 근육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인대가 반복적인 무리로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술 없이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지죠. 특히 60대 이후엔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무리한 팔 운동은 고스란히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흔드는 운동은 피해주세요.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팔을 뒤로 쭉 젖히는 동작도 피해주세요. 뒤로 밀거나 꺾는 동작은 60대 이후에 어깨 관절엔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운동은 반복 횟수보다 움직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10번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3번을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개수보다 느낌. 이게 어르신 운동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생수병 들고 팔 흔들며 운동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딱 3일만 팔을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어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느껴보시고 괜찮으시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이젠 팔 돌리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이런 말 한 줄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운동은요, 내 몸이 괜찮은 방향으로 도와줘야 비로소 효과가 나고 그때야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또 하나의 운동, 바로 하루 만보, 걷기 습관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5번째, 발바닥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걷기 습관, 무조건 오래 걷기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런 말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어르신들께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발바닥, 허리 통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겐 만보를 채우려는 습관 자체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오신 78세 문정길 어르신은 딸이 사준 만보기 시계를 차고 매일 정해진 목표를 채우려고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뿌듯했고 기록을 채우는 재미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 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진찰해보니 촉적인 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걷는 동안 발바닥과 허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우리 몸은요, 지속적으로 같은 자극을 주면 결국 약한 부위부터 망가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근육이 줄고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보행도 반복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만보 목표는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걷는 시간은 하루 20분.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는 시간 포함해서 천천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신발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에 안 맞는 신발은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관절을 눌러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쿠션감 있는 운동화. 발볼이 넉넉하고 뒤꿈치가 말랑한 신발을 선택해 주세요. 셋째, 걷기 전과 후에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허리 펴기 동작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통증을 줄이고 피로를 훨씬 덜어줍니다. 혹시 지금도 만보 못 채우면 찝찝해서 더 걷는다.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참고 계속 걸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한 걸음씩 줄여보세요. 기록보다 몸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만보 말고 20분만 걸었어요. 이런 글이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무릎을, 누군가의 허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다치고 오래 할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요즘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 그게 왜 위험한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시니어 홈트 집에서 하는 건강 운동 영상들 너무 잘 돼 있고 따라하기 쉽게 설명도 되어 있어서 이거 하루 쉴 뿐이면 건강해진대요 하며 열심히 따라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영상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 빠르고 동작 크고 때로는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번쩍 올리거나 양팔을 뻗고 플랭크를 하는 장면도 있죠.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72세 김명자 어르신도 어깨 굽지 않게 해주는 운동이라는 영상을 따라 하셨어요. 앉아서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세운 채로 반복해서 팔을 돌리는 동작이었는데 처음엔 시원하다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팔이 쑤시고 어깨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프셨다고 해요. 진료해보니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뼈 사이가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영상에 나오는 젊은 사람 기준의 빠른 동작이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의 어깨 관절엔 그게 독이었던 거죠. 영상은 참 좋아 보입니다. 목소리도 밝고 동작도 보기 좋고 하루 10분만 따라하세요 라고 하니까 믿고 따라하게 되죠. 하지만 내 몸은 영상 속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관절도 약하고 회복도 느립니다.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운동이 건강이 아니라 통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상 제목에 꼭 시니어 전용이 들어간 영상만 골라주세요. 60대 이상 무릎에 무리 없는 천천히 하는 이런 키워드가 있는 영상이 안전합니다. 둘째, 따라하기 전에 꼭 한번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속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동작은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운동이 끝난 뒤에도 몸에 피곤함이 아니라 묘한 통증이 남는다면 그건 내 몸이 아직 그 동작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오늘도 유튜브 틀어놓고 따라 하시다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해야지 하신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영상보다 내 몸의 느낌을 먼저 믿어주세요. 운동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은 어르신들한테 진짜 좋더라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운동은요,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기분 좋아지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다음은요. 운동 중독처럼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해지는 습관. 그게 왜 위험한지 곧 이어서 들려드릴 겨 7번째, 매일 안 하면 불안해지는 운동 중독형 습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처음엔 하루 10분만 해도 성취감이 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괜히 불안한 상태가 되곤 하죠. 내일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더 해야지. 하루 빠지면 몸이 다시 나빠질까봐 겁이 나요. 이런 마음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요. 60대 이후의 몸은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80세 정혜수 어르신, 매일 아파트 계단 20층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질 거라 믿고 1년 넘게 계속했어요 하셨는데 최근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밥맛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일종의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운동을 멈추지 못하고 아프면 조금 쉬면 되겠지 하며 그 다음 날엔 오히려 더 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손상된 채로 남고 염증은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쉬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진 이 루틴을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3일 운동, 2일 휴식. 이런 방식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둘째, 운동하지 않는 날도 내 몸을 위한 날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쉬는 시간 자체가 몸에는 회복의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셋째, 운동을 쉬는 날은 몸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마음을 편안하게 놔두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구나. 잘 쉬고 나면 더 잘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말 스스로에게 꼭 해주세요. 혹시 지금 운동하러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감이 몸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도구지 절대 나를 몰아쓰는 숙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잘 쉬어봤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만큼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귀한 나눔이 됩니다. 몸은요, 움직일 때보다 쉴 때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여러분의 진짜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15가지 중 하나 이상은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습관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온 어르신들 중에 제때 방향을 바꾼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한번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계단 내려가는 게 두렵고 어깨에 통증이 오면 우섯 하나 벗는 것도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꾸기 시작하신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아침엔 스트레칭부터 운동은 가볍게 천천히, 무리한 날엔 멈추고 푹 쉬어주기, 영상보다 내 몸의 반응. 이 중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만 해보셔도 몸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운동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걸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놓치시면 손해지만 눌러두시면 평생 편한 건강, 친구 하나 생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만큼 소중하단 걸 배웠어요. 이런 이야기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 매주 하나씩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함께 건강하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